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혹시 그 인도 영화 새 얼간이라는 작품을 아세요? 그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자충우돌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가운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All is well, all is well 이라고 외치는데 뭐든 잘 될 거야 라는 말이래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무한 긍정을 뿜뿜뿜 뿜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될 거야. 어떨 땐 화가 나지만요. 사실 그런 선포의 능력은 굉장히 무시 못할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을 보면요. 처음에는 사실 이분에게서 그런 에너지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게 하면 이분에게선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그분의 뜻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색조로 다가온 여인입니다. 가수 리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름답고도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가수에서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리사. 이제 결혼한 지 2년 된 알콩달콩한 신혼부부인 만큼 그의 남편도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각자의 인생에서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부부가 된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한데 지금은 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가수 리사와 이규창 부부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그때 놀 사람도 없고 같이 점심 먹을 친구도 없고 그래서 집에 와서 울었어요. 정말로 계신데 내가 너 바보 왜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냥 좀 뭔가 불편 얘기해요. 왜냐면 병이 어차피 해주실 건데 그걸 믿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면 된다는데 그게 진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참 미워요. 앉아 계시니까 갑자기 프랑스 응접실이 되어버리는. 아, 그래요? 네, 여전하시네요. 그 미모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그렇지 봐주셔서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전 여자 칭찬 잘 안 해요. 네, 변함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전 뭐 잘 지내고 그동안 네. 가수하면서 이제 또 뮤지컬을 시작하게 돼갔고요. 뮤지컬을 요즘엔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뮤지컬을 네. 한참 하고 또 가끔씩 전시회 하고 전시회 역시 네. 미술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네, 또 한번 뭘 이렇게 다 하지? 아니 하잖아요. 그냥 노래 이렇게 잘해, 그림 잘 그려. 뭐 하나 있죠? 약점 하나만 좀 좀 줘봐요. 우리 좀 편해지게. 뭐가 있을까요? 도벽 없어요, 도벽?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내성 발톱. 그런 거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전에도 그랬어요. 리사를 본 게 한 10여 년 전인데 어쩜 저렇게 다 갖고 있지? 저러면 성격도 좀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얌전하고 착했어요. 제 기억 속에 리사는. 네. 그때는 더 어렸으니까 더 뭔가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낯을 많이 가렸었어요. 옛날에. 좀 조심스러웠을 때.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남한테 피해가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편해졌어요. 사람과. 지금 네. 훨씬 뭐랄까 눈이 더 반짝반짝한 느낌? 그래요? 물론 화장이. 결혼의 어떤 영향력도 있겠지만. 네. 뒤늦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2년 전에 결혼을 네, 하셨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예쁘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사시는데 네. 제가 사실 뭐 개인적인 친분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결혼 소식을 듣고 되게 좋았어요. 왠지 감사합니다. 또 잘 어울리셨고 네, 그 이후로 이렇게 리사 씨를 네. 회복해서 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저 만났을 그때도 크리스찬이셨던 네,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어머니, 아버지가 네, 교회를 다니셨고. 어쩐지 그래서- 착하더라. 아, 진짜요? 네. 무슨 신앙, 아니, 저는- 신앙 있으면 무조건 착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모태가 아니라 약간 못대 신앙이라. 못된 신앙. 나중에 못된 신앙. 전쟁을 좀 겪고 다른 진짜요? 케이스라 아직 있어요, 뿌리가. 아우. 근데 결이 곱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그런데 저도 네 있죠. 알겠습니까? 예. 슬슬 한번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라스트 키스라는 뮤지컬 출연 네. 이제 중이신데 이거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요. 이게 전에는 황태자 루돌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원래 했었어요. 2번이나 네네. 전에. 근데 이제 황태자 루돌프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루돌프 사슴콘 줄 알고. 난 진짜 이 얘기하면 욕먹겠지 해서 꼭 참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로 그래서 네. 막 오셨다가 다른 내용이니까 되게 실망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진짜? 이름을 좀 바꾸고 또 연령대도 많이 낮추고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 가지를.
그러면서 네 이제 사랑 얘기긴 한데 실제로 정말로 예전에 오스트리아의 네. 왕족 얘기예요. 그때 루돌프라는 황태자가 있었는데 네. 그 황태자가 겪는 그때 그 국가의 어떤 아하. 네, 힘듦 그리고 또 자기 사랑 뭐 지켜낼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러면서 사실 막 뭐 그런 얘기예요. 중세 시대에 네, 이야기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많고 그만큼 사랑도 네. 많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얘기 드리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럼 리사의 역할은 어떤? 저는 거기서 라리 씨라는 백작 부인이에요. 오. 그래서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엄청 뭐 세상적인 걸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또 멋진 여성인데 굉장히 패셔니스타였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존재했던 매력 있는 인물인데 역할이네. 네, 그래서 저만 제일 밝은 역할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뭐 있던 얘기니까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지만 이제 그 황태자랑 마리라는 여자랑 사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차 해갖고 둘 다 죽어요. 그 시대에는 거의 죽어요. 네, 근데 그냥 같이 사랑을 자살을 하다가 해요. 죽어요. 네. 아이고 자살이요. 자살을 아이고, 해요. 근데 실제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그 이제 중간에 저는 그 둘의 사랑을 지지해주고, 매력 있네. 네 그런 역할이에요. 배우는 특히 리사는 또 노래를 했었잖아요. 이제 뮤지컬 배우로 변신을 해서 더 드라마틱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한 번씩 살아보고 싶은 삶을 다 살아보잖아요. 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배우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가수도 하고 싶어서 이제 가수 쪽을 먼저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달라요. 가수랑 뮤지컬은 너무너무 다른데 발성 자체가. 발성도 다르고 가수는 굉장히 개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게 있어야 되는데 뮤지컬 배우는 내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배우로 보이면 안 되고 그 역할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만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버려야지만 비로소 그 역할로 보일 수 있구나. 이제 이거를 배우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그 맞아요. 무대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 있는 것 같아. 그 제가 최근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정말요? 거기서 그 이름이 뭐였죠? 저 진달래, 미스코리아 진달래. 미스코리아 진달래. 근데 제가 한 번도 못 맞췄거든요. 네. 근데 진짜 지나가는 어투로 리사 같은데 그랬다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맞았던 거예요. 와우. 그래서 네. 기억이 더 나요. 되게 반가웠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리사 씨입니다. 복면가왕은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 예전에도 그 나가서 말을 했는데 이런 프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혼자서 상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을 쓰고 하면은 그 사람으로 누군지 알고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재밌겠다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거 한번 나가보고 싶긴 한데 어렵긴 하겠다 이랬는데 그냥 작년에 어떻게 운이 좋게 나가게 돼서 나갔어요. 반응 좋았죠? 저라고 생각지 못하게 해야 되는 선곡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선곡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랩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노래를 네. 했어요. 그래서 다들 저 거의 못 맞히신 것 같아요. 창법이 생각도 살짝 바뀌기도 했어요. 네 다르게도 예. 하려고 굉장히 애썼고 했는데 굉장히 즐거웠던 재밌었을 것 같아요. 경험이었어요. 그것도 역시 네. 약간 속이는 느낌? 재미? 근데 가면 뒤에 있으니까 네. 약간 좀 다른 제가 나오더라고요. 남편분은 뭐라 그래요? 굉장히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모니터 이렇게 해주시던가요? 네네네. 그런 리사의 노래나 작품에 대해서 좀 모니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편이세요? 네. 항상 뭐 뮤지컬 하거나 뭐 있으면 항상 더 열심히 봐주고 보고 나서는 이제 뭐 이거는 좋았는데 오늘 조금 힘이 들어갔네 뭐 이렇게 얘기해. 빈통상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착하다.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는 게 솔직히 조금 불안해요. 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런 게 좀 더 하면 좋겠어 이런 정확한 지적을 해주면 사실 다음번에 더 그런 부분을 고칠 수 있잖아요. 진짜 프로죠. 네, 그게 저는 저는 제 좋아요. 직계 가족들한테 절대 칭찬만 하라 그래요. 근데 사실
칭찬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나지. 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네, 저도 그런 걸 들으면 굉장히 그것만 신경 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열려 있는 자세예요. 예, 저는 아직 애라. 아니 근데 저도 직접 그런 실제로 들으면 또 예. 기분이 확 그래도 나빠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애정을 갖고 해준다는 믿음이 전제가 이제 있으니까 네네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예. 자, 리사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해하신 분들, 더 깊이 가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개인 사찰의 달인 우리 조소연 작가가 또 흠뻑 여기다가 전해주네요. 아, 리사 씨는요 홍익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야, 여기 명문이에요. 제 친구가 여기 가려다 떨어져가지고. 아우. 2003년 사랑하긴 했었나요? 이게 정말 명곡이죠. 이 곡으로 데뷔를 해서 헤어져야 사랑을 알죠. 우리 결혼할까, I'm sorry 등 사실 애절한 발라드로는 거의 탑이었어요. 예. 하여튼 헤어지면 리사를 만났어요. 우리는 다. 자, 그리고 2008년부터네요. 뮤지컬이. 네. 밴디트를 시작으로 이거 영화로 되게 유명한 작품 맞아요. 아닌가요? 네, 예. 맞아요. 레베카. 네. 레베카에서 어떤 역할? 전 댄버스 부인. 댄버스 부인 지금 옥주현 씨가 네, 했던 어울린다. 두 번째 시즌 때 제가 했어요. 아, 레베카는 정말 댄버스 부인을 위한 작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존재감이 너무 정말 압도적이에요. 하나만 고르라면 한 캐릭터만 고르라면 평생 해야 될 하나만 고르라면 네. 전 댄버스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선풍기 틀어놓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아. 오라. 진짜요. 네. 그다음에 지킬 앤 하이드 이것도 굉장히 네. 개성 있는 작품이죠. 네. 그리고 광화문 연가, 네. 에비타. 네, 에비타. 와, 수많은 좋았어요. 뮤지컬에서 진짜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팬들의 지지층을 굳건히 다진 이제 명실공히 정말 뮤지컬 스타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필 보고 이제 놀라실 게 미술 전공입니다. 네. 그죠? 아까도 전시회 얘기 살짝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어렸을 때는 그런 화가나 뭐 이런 연기자 말고 이런 저는 쪽이었어요? 약간 일단 예술 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다 좀 엄마도 예전에 디자인을 하셨었고 할아버지도 그림을 이렇게 뭐 프로페셔널 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게 좋아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리고 아빠도 그런 막 음악 쪽 뭐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이던 문화나 예술 쪽으로 열려 있으셨구나. 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이제 거기는 이제 문화 생활에 대한 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접하고 듣고 보고 이렇게 직접 또 그 안에 들어가 보고 한 거를 이제 어렸을 때 해보니까 조금 더 이쪽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구나 이거를 어렸을 때 알았던 것 같아요. 몇 자연스럽게. 살에 미국을 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 나갔던 이제 나라는 말레이시아. 그래서 다시 들어왔다가 스웨덴, 독일, 폴란드에서 쭉 살고 맞아. 네, 그러고 기억나요. 돌아왔어요. 리사가 4개국어를 할 줄 아는 연예인이라고 우리 프로필에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네. 네, 그 기억나요. 네. 그 아버님의 직업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네, 아빠가 외교관이셨어갖고 그때 이제 가족이 전체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죠. 근데 진짜 성격이 완전히 명랑하면 모를까 리사는 좀 내성적이었다니까 네. 적응하는데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지만 그 정도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보면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는데 그런 그쵸. 다른 네. 나라에 갔다 온 저는 게. 부럽습니다. 네, 근데 저도 되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 어렸을 때는 사실 3년, 4년 주기로 다른 곳에서 그것도 같은 나라도 아니고 완전 다른 나라로 하긴. 가서 완전 다른 사람, 음식,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애기로서 그땐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친구 사귀는 게 제일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내적인 고민이나 외로움이 이렇게 스며들 때 좀 뭔가 절대적인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리사에게는 아마도 모태신앙이었다니까 신앙일 수 있었겠다 싶은데 네. 그때쯤인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리사의 신앙은 언제, 왜냐면 모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이러고 만나고 형성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듣기엔. 맞아요. 언제부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고 안 가면 혼나고 이런 걸로 자랐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나갔을 때 이제 약간 사춘기 요때 갔는데 스웨덴에 갔는데 이미 학기 중간에 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자기네 친구들이 이렇게 딱 파가 벌써 맞아. 갈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힘든데 심지어 스웨덴. 네. 근데다가 거기는 이제 한 그 클래스가 이렇게 많이 받질 않아요. 일부러. 그래서 한 20명 정도 되는 클래스 안에서 제가 버텨야 되는데 다 친구들은 각자 있고 저만 혼자였던 거예요. 그 너무 이게 힘드니까 놀 때 놀 사람도 없고 같이 점심 먹을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잖아요. 잘. 네, 그때 처음에는 막 그게 말하는 게 두렵고 그래서 맨날 집에 와서 울었어요. 방 잠그고. 근데 엄마는 괜찮니? 그러면 다 재밌었어 이러고 이제 첫째니까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 힘들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와서 맨날 잠그고 1시간, 2시간씩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울면서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애기인데 잘 모르지만 뭔가 너무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뭔가가. 절박하지 뭐. 네. 얼마나 절박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털어놓고 싶진 않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한번 처음으로 콧물 눈물의 기도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났더니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다음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들어올 수가 없는 데인데 뭐 어떻게 돼갖고 들어온 친구가 그 다음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그 학기를 완전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정말 기쁘게 서로 지냈거든요. 나중에 배를 탔으니까 네. 동지애 같은 게 있었겠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 기도를 정말로 어렸을 때 막 그렇게 하니까 들어주셨던 것 같고. 때로는 그렇게도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크면서 이제 그 시기가 오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아닌 것 같은데. 난 이렇게 너무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일을 시작하고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또 성격이 그래요. 할 거면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했는데 한 거에 비해서 뭔가 내 마음 너무 허하고 돌아오는 건 없고 그냥 이게 단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이제 그때 1대1로 정말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가리킴에 의한 그것도 있어요. 방법, 훈련된 거로 있죠. 그냥 예. 어린 마음에 모르니까 했는데 커가면서 진짜로 이제 막 그 의심 뭐 이런 거 원마 요거를 다 지나고 나서는 기도를 막 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동지도 주시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또 저에 대한 계획을 풀어 가시는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계신데 내가 너 바보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면서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가 연예계 활동할 때였어요? 하고선 이제 가수로 한참 하다가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기 전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연예인은 어떻게 이제 가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워낙에 이쪽을 좋아해서 하고 싶었고 그게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뭔가 체육 쪽이든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 있을 때 어디 스튜디오에 놀러 가게 됐어요. 초청을 받아서. 근데 놀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어떤 프로듀서가 노래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노래 한번 해봐요. 그래서 랄랄라 이렇게 했는데 음색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한 6개월 정도 제가 데모를 그냥 연습 삼아 이렇게 알바로 하다가 한 1년쯤 됐을 때 같이 아예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랑 3집까지 내게 되고. 안 힘들었어요? 연예계 생활?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지금도 솔직히 힘든 건 힘든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계속 살질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바보고 좋게 말하면 착했죠. 착했어요. 근데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들었고 그걸 믿었어요. 그냥 100%.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이 정말 놀랬겠네. 왔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예를 들어 한 번도 안 맞고 자란 애가 사회에 나왔는데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빡 때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좀 첫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속으로 약간 삭히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스타일이구나. 속으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냥 좀 뭔가 불편 얘기해요. 왜냐면 그 병이 되더라고요. 나 지금 약간 위축됐던 거 알아요? 지금 얘기한다는데 에너지가 약간. 네, 병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맞아, 느꼈고. 맞아.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럼 뭘 참아. 네. 사람 다 거기서 거긴데. 지혜롭게 잘
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도 너무 참으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그 보상을 다시 또 받으려 하니까 네. 참았던 거에 대한 보상을. 네, 맞아요. 그때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걱정이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걱정 끼쳐드릴까봐 했던 그 마음이죠. 뭐. 네, 맞아요. 신앙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가 연예계에 들어와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저도 완전 흐트러졌던 적이 꽤 있어서. 네. 저도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그 시기 가수를 한참 하고 뭔가 뭐 회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죠. 그 뭐라 그러죠? 정책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된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계약에 묶여 있었군요. 뭐 뭔가 그런 네. 문제도 있었고 뭔가 애매하니까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게 아직도 이렇게 막 아직 쌓아야 되는 게 더 많은데 아직 초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 여기는 한 6개월만 쉬어도 뭐 네 계속 스톱이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엄마 아빠한테부터 이제 대학교부터 저는 손을 벌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 알아서 착한 했어요. 딸이었구나. 그게 싫어요. 왜냐면 저는 힘들게 괜히 살았네. 힘들어요. 그게 왜 그렇게 전 그냥 너무 편하게 이해해요. 하면 되는데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힘으로 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정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뒤로 뭐만 해도 감사하고 맞아요. 지금도 사실 그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나요. 그쵸. 갑자기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마음 아파하실 건데 그걸 아니까 진짜 지금 다 감사해요. 어쩔 때는 안 감사한 것도 왜 내가 이런 것도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럼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 뿌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리사가 노래를 하면 가장 행복해 하잖아요. 네. 노래를 할 때 네. 가장 평화로워지고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또 가요로 부르는 노래 이외에 리사가 정말 마음에 평안을 얻는 가스펠이나 찬양 혹시 있어요? 최근에 불렀던 이제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거기서 이제 찬양을 했던 노래인데 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 노래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되게 가사가 딱 두 개잖아요. 여기 있사오니 저 반복이고 근데 그냥 제 마음이거든요. 저 여기 있으니까 써주시고 가진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써주세요. 이게 가장 심플한데 네. 가장 와닿는 찬양이 잠깐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이쯤 시동 걸면 작가들은 눈치챌 겁니다. 저 언니 네. 또 시키려고 지금. 가사가 맞나?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네. 저는 정말 이렇게 음을 뒤에 후리는 능력이 너무 부러워. 안 후리려고 했는데 오,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이 R&B 스킬. 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그 드리는 걸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섣불리 드린다는 얘기를 못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훌쩍 주님 그냥 마음대로 나를 써주세요라고 네.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의 경지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되게 아직은요 하나님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좀 이따 부르세요. 네네. 네네네. 어느 순간 그냥 이대로 너무 행복할 땐 네. 너무 좋아요. 주님. 네. 써주세요. 네.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찬양을 이렇게 즐겨 떠올리고 부른다는 리사 씨의 마음 상태가 약간 언뜻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참 너무 부족해요. 근데 정말 살면서 더 느껴요. 우리 다 정말. 그래요. 정말 끝없이 욕심과 그
인간이어서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보이니까 제 자신이 정말 나도 내가 보이니까 너무 싫어. 옛날엔 모르니까 그냥 뭐야? 이렇게 살았을 때는 아예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네. 그분이 사랑을 계속 실어 주시니까 마음에.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너무 싫은 거야 내가. 그리고 이거 너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다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믿어져요? 초조해지고. 속도가 뭐 없으면 약간 나 또 어떻게? 뭐지? 어차피 해주실 건데 그걸 믿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참 미워요, 제 자신. 그게 사실 이제 저도 저지만 연예계에서 감정으로 움직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이성의 훈련 전에 감성의 훈련을 받거든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거를 좀 눌러 이거보다 끄집어내. 더 아파도 돼. 왜냐면 감성으로 계속 불러야 네.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돼서 노래하는 친구들이 이런 기복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또 연기까지 하시니까 이 기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초반에 저도 그 기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누구나 있고 하지만 근데 그게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 기복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밖에서 보니까 저걸 내가 한다는 게 참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네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그게 터득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배역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배역이다. 그럼 막 어두워지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방법을 저는 연기를 막 제대로 배웠던 사람은 아니니까 접근 방법을 잘 몰랐었을 때는 같이 따라갔어요. 그 캐릭터를.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건강하지 않구나. 그거를 배우고선 그 캐릭터를 이제 처음에 만들어갈 때 처음에는 모르니까 노래만 잘하고 연기는 시킨 대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노래는 약간 좀 제껴두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무대에서 보여줘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지? 이것 쪽으로 접근하다가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니까 훨씬 이제 공연을 할 때는 그 캐릭터로 확 들어갔다가 끝나면 다시 리사로 뿅 돌아오는 게 좀 더 잘 돼요. 훈련이 됐구나. 네. 이 훈련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되면 그 역할이 만약에 살인마다 뭐 예를 들어 뭐 아니면은 뭐 근데 저는 가끔 최민식 씨 어떻게 살지 힘들어서 막 이런 네.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빠지면은 예, 나오는 게 그분은 힘들 수 훈련이 있거든요. 돼 있으신 베테랑이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이제 잘 돼서 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끝나면 제가 이렇게 돼요. 다행히. 순간순간 있잖아요. 그 에너지에 내가 밀린다니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배우는 배우구나 싶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자주 하다 보면 혹은 그런 게 없더라도 개인적인 지독한 슬럼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닥을 사실은 치는. 엄청 많았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더 바닥 칠 수 있는 슬럼프들이 아직 계속 더 남아있겠다는 눈을 생각이 부릅뜨고 있어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치만 그걸 이제 하나님이랑 함께 극복하는 걸 방법밖에 아니까 이제 좀 마음이 낮은 거지. 사실 계속 다 있겠죠. 힘들었던 거 하나만 건진다면 언제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 정말 그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돼 있던 시절. 정말 나는 뭔가 한다고 했는데 쓸모없어지는 듯한 느낌? 네. 근데 그때는 딱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거든요. 힘이 없어요. 그러고 싶지 부르짖을 않았어요. 힘이 없어. 그냥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그냥 느끼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또 와도 바로 하나님을 찾긴 해요. 하나님 이런데 이래요. 제발. 지금 나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나 좀 네. 들어주세요. 막 이런. 네, 근데 그것도 배웠어요. 제가 바라보는 세상의 그 기준으로 보는 그 세상의 기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100%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운데 그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옛날에 정말 때 많이 썼어요. I want this 이렇게 give it to me. 막 왜? Why? 나한테 이런 달란트 줘놓고 왜 안 쓰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획하신 게 있으시니까 써주세요. 다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게. 근데 제 마음도 그렇게 되게 그렇게
기도가 이제 변화했죠. 그냥 가만 보면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때를 쓸 땐 또 그 기다려도 주시고, 네. 또 때에 맞춰 주시고, 네. 또 너무 위험하면 가져가도 주시고. 네. 근데 이제 그 리사의 인생에 어찌 보면 제 2막에 스토리를 열어주셨잖아요. 네. 결혼이라는 네. 어떤 그 선물을 통해서. 네. 그래서 또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을 걸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 네. 예, 그래서 그 2막을 열어준 인생의 친구를 저희가 아까부터 저기서 되게 뻘쭘하셨을 거예요. 아, 스튜디오가 누가 좁은데 연기 들어가요. 되게 누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 자, 난생 처음 보는 모습으로 네. 이분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리사의 남편 이규창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예,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입니다. 아유, 먼 거리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되게 부부가 이러면 되게 쑥스러울 것 같아요. 쑥스럽네요. 그쵸? 원래 모른 척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제가 그 연기를 못해요. 오글거려서. 우리 힐링 토크 회복에는요 2번째 출연이세요. 네, 예, 맞습니다. 저랑은 아니고 이제 그 전에 MC 분들과 네네네네. 와 그게 몇 년 전이죠? 한 2년 반, 한 3년 됐나요, 이제? 그럼 이제 싱글일 2014 때 오셨고 이제 품절이 되신 채 예. 여기에 납셔주셨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막의 주인공을 또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아유, 얘기해 리사는 주세요. 얘기 많이 네. 하셨으니까. 예, 예. 뭐 이제 우리 엔터테인먼트 바닥이 되게 좁다 보니까 네네. 건너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한 이제 거의 6년 반, 7년 전인가 윤도현 씨 통해서 뭐 저한테는 형이지만 네네. 뭐 따로 이렇게 알고 지냈던 분인데 그 형님의 이제 그 작업실, 연습실에서 네네.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처음 만났고 거기서 뭐 그때는 뭐 연락처 주고받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갈수록 뭐 뮤지컬에서 또 보게 되고 뭐 행사에서 보게 되고 아하. 이러다가 그다음에 아하. 한 2년,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SNS 통해서 아하. 사진을 또 어떻게 포스팅을 보게 됐는데 SNS. 제가 이제 쪽지를 보냈죠. 어허. 네, 쪽지를 보냈는데 되게 금방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또 바로. 이게 되려니까. 금방 문자는 뭐죠? 기다리셨던 건가요? 아니 저는 어떤 반응을? 나도 이 사람 아는데 왜냐면 Do you remember me 막 이래서 네, 저 기억하는데 이쪽 계신 분이라는 거는 얼핏 아니까 일 때문에 연락을 하셨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연락을 했죠. 안녕하세요. 네, 기억나요. 이렇게. 한 엔터테인먼트 대표시니까 또 네, 일적으로 이쪽이- 생각을 네. 먼저 하셨겠네요. 네. 근데 SNS 사진을 보고 뭐 그전에는 인사도 잘 안 받으셨다고 리사가 얘기하던데. 그때 그 예. 윤도현 오빠 그 예. 작업실에서 사실 저는 그 오빠네 그 같이 하는 그 밴드 있잖아요. 밴드랑 저랑 콘서트를 그때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네네. 그 마스터 준 오빠랑. 근데 이제 도현 오빠는 또 오빠랑 미팅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만났는데 여기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리고 딱 이렇게 하는 잠깐만요. 거예요. 자, 이 스캔 기분 나쁜 스캔입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왜 그렇게 기억 안 두 날 번? 거예요. 저는 그거 전혀 기억이 Do 안 you 나요. remember? 혼자서 이상한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서. 아니요, 전 기억을 굉장히 여자들은요, 잘해요. 여자들의 촉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억을 못하는데 전 기억 다 네, 하거든요. 이 보통 남자분들이 네. 뭐에 빠지면 그 주변 상황까지 멀티태스킹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사를 했는지 뭐 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저는 뷰티풀한 여인을. 아니, 그러고 그냥- 나서 SNS에서 무슨 사진을 보시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자기 전에 우리 다 그러잖아요. 자기 네. 전에 뭐 누구 포스팅 보게 되고 심심해서 보게 되고. 근데 이제 뭐 뮤지컬이 됐든 뭐 행사가 됐든 뭐 시사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밤중에 또 사진을 보다가 또 딱 눈에 또 나타나가지고 네. 오늘은 그냥 한번 쪽지나 한번 보내볼까 막 하면서 오늘은 한번 쪽지나. 하루의 마무리를 리사로 하시다가 오늘은 한번 쪽지 보내볼까. 아하.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보냈는데 이제 얼마 시간이 안 지났는데 바로 또 쪽지가 그래, 다시 오게 돼서 만나서 남녀 관계로 이렇게 데이트 비스무리하게 한 게 이렇게 SNS 이후에 바로예요?
그래서 그때 만나자고 그쵸, 했어요. 그게 제가 보낸 게 9월 초였었거든요. 예. 9월 초에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조만간 뭐 만납시다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게. 애매모호하니까. 딱 예, 날짜. 그냥 조만간 만나면은 뭐 그냥 그죠. 뭐 시간 되면 보자 예, 아니면 맞아요. 뭐 아니면 말고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시간을 잡았어요. 다음 주 시간 되냐. 밥 한번 사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했는데 네네. 뭐 바로 근데 시간 저는 된다고 당연히 해서 일 목적인 줄 알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나러 가기 전에 제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거요. 이런 걸 들려줘 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해서 나갔어요. 네, 그랬어요. 아, 그래서 재밌다. 처음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분은 지금 하루의 마무리를 당신으로 하시다가 그런 건가?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해볼까 이건데. 근데 더 웃긴 게 그러고 나서 한 달 연락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어머, 그때 어머, 만나고. 이쁜 밀당 굉장히 심하게 하셨네. 저는 그래서 뭐지 어떤 목적으로 나를 만난 거지 이제 한 달 동안 예. 그러다 말았죠. 그냥 굉장하네요. 인맥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인맥 관리차 내가 그냥 갑자기 보여서 이렇게 또 밥 한 번 먹어놓으면 나 그분 알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근데 있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또 어떻게 된 외국에서 겁니까? 살다 오신.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네네. 자, 솔직히 얘기해 주시죠. 그게 리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여러 일들이 좀 터졌어요. 제가 네. 아는 그 두 후배 애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아이고. 하늘을 하늘을 가고, 떠났고 그리고 그냥 일도 되게 복잡했고 바빴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그냥 확 3주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그때 저녁 약속을 하면서 뭐 그 당시에 지킬렌 하이드하고 레베카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라고 기억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뮤지컬은 꼭 한번 놀러 가겠다, 구경하러 가겠다 네, 하면서 약속을 했죠. 네. 그래서 3주 지나자마자 이제 9월 말에 제가 그냥 가게 됐죠. 갑자기 뮤지컬. 왔어요. 그 네. 5분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레베카였어요? 왔어요? 네, 레베카. 레베카였네. 레베카였어.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네. 또 오빠가 남편이 이제 원래 이제 외국에서 사셨던 네네. 분이니까 감사한 게 그때 제가 때마침 레베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레베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보일 수 있거든요. 와 그렇죠.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멋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열정으로. 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와우 이렇게 보셨을 수 색깔이 다행히. 강하잖아요. 어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좋죠.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카리스마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을 좀 두려워해요. 그렇죠. 요즘은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물리적인 시간들, 공간들이 너무 더 소중한 시대라 누군가 이걸 함께 나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무게 상당히 힘들어해요. 네. 근데 결혼으로 이제 우린 다 크리스찬이니까 뭐 많은 믿는 분들이 보시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해나간다는 건 어떤 시너지가 돼줄까요?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만약에 그것까지 어떻게 다 맞춰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도 맞고 뭐도 맞고 이렇게 맞춰서 사는 게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참 교회를 같이 간다는 거 일요일마다 같이 힘들 때 그래도 손잡고 기도하자 그럴 때 거부하지 않고 같이 기도를 해서 뭔가를 같이 이겨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커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정말 내 편인 거잖아요. 평생 내 편이 있다는 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감사와 이 안정적인 마음. 뭐 어떤 일을 해도 정말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거는 정말 결혼을 해보셔야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시고 한 또 몇십 년 지난 분들이 에이 그 다 남의 편이 돼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좀 밸런스는 네, 잘 그렇죠. 맞아요. 가수 리사로 초대를 했지만 사실
한 사람의 여자로서 또 삶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분을 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시 또 리사의 일 얘기를 조금 하자면 네. 지금 뮤지컬 배우로 굉장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네. 그렇게 봐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아, 저 자리를 아직 잡았다고? 자리 잡지 않았어요. 저 너무 할 일이 많고 이렇게 많은 갈 길이 작품을 많아요. 해놓고 근데 많이 했다고 사실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개인적인 욕심은 또 별개니까. 너무 감사하게 계속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맞아. 저는 잘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번엔 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지금 라스키스라는 작품을 하면서 지금 만난 또 새로운 사람들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항상 그때마다 그런 친구들로 옆에 이렇게 힘을 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때로 주신 거예요. 크루들이 있네요. 이 이제. 작품을 하게끔 하신 게 처음에는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살짝의 고민이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하게 되면서 아 이것 때문에 하시라고 했구나. 항상 30분 전에 같이 저희 방에서 기도를 모임을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뮤지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30분 전이에요. 근데 그 시간들이 잠깐이지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모든 거에서. 예전에는 왜 내가 일하는 볼이 여기 있고 종교, 신앙, 하나님 볼이 여기 이렇게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점점 그게 네. 원래 하나의 공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리사가 속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그 공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느낌. 네.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저를 자유롭게 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네. 예, 모든 그 길티한 죄책감 네. 이런 거로부터 네. 근데 하여튼 남편의 공이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네. 우리가 맞아요. 기도로 응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실 때 워낙 엔터테이너들을 많이 만나시겠지만 또 내가 같이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너무 바쁜 아내 네. 지금 일해서 작품 또 미술 전시회도 하시잖아요. 네. 정말 바빠요. 어때요? 전 너무 좋아요. 계속 활동을 하면서 팬이랑 이제- 결혼했어? 아 정말요. 내가 보니까. 예. 집에 많이 없어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뭐 제가 잘 되든 와이프가 잘 되든 같이 잘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좋고 그리고 저도 뭐 비슷한 일들을 하니까 또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뭐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 가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계속 지금 전략을 짜가고 있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이창규 대표가 리사의 죄송합니다. 남의 남편이라 네. 기억을 괜찮아요. 이 대표가 네. 그 좀 그림을 그려주시는 편이에요. 그 이제 사업적으로 완전히 동료가 되신 거예요? 뭐 소속이 되신 건가요? 아니요. 아, 그건 소속은 아니지만. 따로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숨어 있는 조력자처럼 조력자. 좀 이제 이것저것 좀 봐주고 있긴 있는데 근데 뭐 계속 또 오빠는 오빠의 일이 있으니까 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또 너무 사실 제 것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빠가 잘하는 필드에서 오빠 거를 펼쳐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좀 처음에는 도와준다 그러길래 좀 더 도와줘 이렇게 했는데 그 어느 순간 좀 미안해지면서 죄송한데 지금 어리광 살짝 내가- 보여주신 예. 거예요. 깜짝 놀라. 적응이 안 돼. 지금. 내가 알던 리사가 죄송해요. 이런 그 프랑스 여자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오니까 죄송해요. 원래 이게 전데 매력 있네요. 매력 있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한 여인이에요. 그쵸. 그 각자의 일에 각자 몰두를 하고 또 확 또 도움을 줄 때 화끈하게 네, 이야기하고 가장 좋은 인생의 조력자 파트너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지켜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땡가. 땡큐. 그러니까 자, 앞으로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모든 이제 앞으로의 비전, 예,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가정을 꾸미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하면 더 좋으니까. 저는 일단 하나님 다 계획이 계시겠지만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건강, 그다음에 남편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맞아요. 저희가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그 건강한 마음으로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되고 싶고, 또 이제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저희 또 예쁜 가족으로서 또 예쁘게 아름답게 예쁠 것 같아요. 아기가. 만약에 허락하시면 또 그럼요. 예쁘게 또 살아가면서 저희 할 일을 또 열심히 하면서 항상 바쁘고 건강하고 재밌게 감사에 넘치면서 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재밌게 사실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재밌는 분이에요. 저 되게 리사가. 생각보다 안 보여졌지만 예. 좀 이 애교가 심하고요. 아 그래요? 좀- 애교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많아요. 이래서 여자들은 여자를 몰라. 난 아. 정말 되게 시크한 여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때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살아가면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좀 좋아요. 제 좋은 짝을 만나니까 베스트 프렌드를 왕으로 만난 나온 거죠. 예. 완전 나온 거죠. 근데 그걸 받아주세요. 오늘 사실 커플 특집은 제가 자체적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만 리사의 경우는 아끼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문을 열어서 남편까지 모셨습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되게 많이 이 두 분을 떠올리면서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축복하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아니요,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